셀트리온 22년 핵심인 램시마이서시와 유플라이마 실적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0.59% 상승, 헬스케어도 플러스 0.7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제약은 마이너스 0.52%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소강 국면에 완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거래량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계속적인 감소세죠. 제약만 오늘 약간의 거래 증가가 나왔습니다만 당분간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 지루한 모습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램시마이서시와 유플라이마의 올해 실적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2년 올해는 램시마이서시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을 가져갈 것이다, 이러한 측면인데요. 유플라이마 역시 유럽에서 초기에 어떻게 기반을 잘 다져나가는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램시마이서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요 인플릭시마블 주성분으로 하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되겠는데요. 유일하게 인플릭시맙 쪽에서는 SC 제형은 없어요.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도 그렇고 나머지 바이오시밀러도 전부 다 정맥 주사형이에요. 램시마이서시가 유일하게 SC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셀트리온에서 SC형으로 만들므로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타의 성격으로 인정이 되면서 20년 독점을 받아낸 것이죠. 130여 개국의 특허를 받은 것이고요. 물론 아직 미국 시장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았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신약으로서 인정이 되면서 신약에 따른 임상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상 시간이 하나씩 적응증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3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유럽 전 지역과요, 캐나다, 호주,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출시가 다 돼 있는 상황이죠. 유럽 시장에서 과연 22년에 실적이 어느 만큼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이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헬스케어로 넘기잖아요.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쪽을 보시면 되죠. 2019년에 셀트리온이 램시마이서시를 3019억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긴 것이죠. 그리고 2020년에 5,314억 원치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또 넘긴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헬스케어로 전혀 넘긴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다가 램시마이서시를 이 정도 규모를 넘겼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헬스케어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얼만큼 판매를 했느냐, 매출을 올렸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램시마이서시 헬스케어의 실적 추이를 보시면요, 2019년에는 매출이 없죠. 재고만 받아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0년에 368억 원치를 매출을 올린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892억의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보기 쉽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이 만들어서 헬스케어에다가 넘긴 것을 보시면요, 2019년에 3019억이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 5,314억이니까 총 합치면은 8,333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헬스케어에서 실제 매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2020년에는 368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21년 작년에는 892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실제 매출을 올린 것은 1260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요 두 개를 빼면은 얼만큼 지금 헬스케어가 램시마이서시 재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바로 7073억 원을 재고로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요, 무슨 재고가 이렇게 많으냐, 팔지도 못할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요. 이것은 원료의약품이기 때문에요, 보관 기간이 최소 5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재고를 쌓아놔야만 이 물량이 나가고, 또 어느 정도 나가고 나면은 다시 추가적인 발주를 해서 재고를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항상 재고를 넉넉하게 유지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로바로 계약이 나오면은 물건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약, 의약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무슨 제조업으로 생각을 하시면요, 재고 자산이 이렇게 많다 이러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유플라이마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유플라이마는 작년에 이제 유럽의 주요 5개국 그리고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등의 출시를 다 완료를 한 것이죠. 작년 12월에 캐나다에 승인이 나 있지만 아직 출시는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난 3월 25일 날 호주에 승인을 획득을 했지만 역시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플라이마는 올 상반기에 유럽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인가, 그리고 캐나다, 호주 등은 하반기쯤 돼야지 출시가 되면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유플라이마는 생산을 셀트리온에서 얼마큼 해놓았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되잖아요. 유플라이마 역시 우리가 보시면은요, 셀트리온이 2020년이죠. 199억 원의 매출을 올렸잖아요. 이것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1623억의 매출을 올렸잖아요. 역시 헬스케어로 넘어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헬스케어는 올해 들어서 어떻게 팔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물론 작년에 헬스케어가 유플라이마 매출을 올린 것은 141억에 불과한 상황이죠. 이거 역시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2020년 199억 원의 매출을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넘긴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1623억이니까 합치면은 1822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헬스케어의 실제 매출액은 작년에 141억에 불과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그 차이를 보시면은 1681억이잖아요. 이 정도 물량은 헬스케어가 재고로서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유통회사잖아요. 유통회사는 물건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재고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약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매출에 대비해서 1.2배 정도의 재고를 유지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헬스케어의 작년 매출액을 감안을 했을 때 전혀 부담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 과연 원래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유플라이마는 유럽 휴미라 시장에서 현재까지는 고농도로서 출시된 것은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승인을 받은 알보텍의 후킨드라는요, 작년 11월에 승인이 다 나왔지만 아직 현재까지 유럽 시장에서 출시는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플라이마도 올해 유럽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물론 미국 시장은 내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요, 지금 알보텍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알보텍 역시 아직 미국 FDA 승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역시 아직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오리지널사인 에버비사와 협의를 아직 덜 끝낸 상태에서 출시 예정일도 아직 받아놓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러한 재고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22년에 얼만큼 매출을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작년에 램시마 SC는 매출이 제로잖아요. 제로인 상태고, 유플라이마의 작년 매출은 1623억이다. 램시마 SC는 헬스케어가 재고로서 7073억어치를 작년 연말 기준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셀트리온이 램시마 SC를 올해 생산을 해서 헬스케어로 넘길 것이냐, 즉 이것은 헬스케어가 램시마 SC를 많이 판매하게 되면 당연히 재고가 부족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에서는 다시 램시마 SC를 만들어서 헬스케어에다가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램시마 SC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올해에도 셀트리온은 램시마 SC의 매출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시면요, KTB증권에서는 셀트리온이 올해 1013억 매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신한금융에서도 셀트리온이 올해는 886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JP모간은 매도 보고서를 쓰면서도요, 올해 1500 정도 셀트리온이 매출을 램시마 SC가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요, 가장 높은 수치잖아요. 물론 비교가 좀 3개밖에 못하는데요, 그것은 나온 보고서들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헬스케어가 올해 얼만큼 실제적으로 판매를 해서 실제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하나금융투자에서는요,
2,003억 정도로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키움증권에서는 2,558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1,951억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JP모간에서는 1,540억 정도를 잡아놓은 상태죠. 그렇다면 작년에 실제적으로 헬스케어가 램시마 SC 매출을 올린 것은 892억 원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매출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고, 물론 JP모간만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만요. 따라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1분기에 헬스케어의 실적에서 램시마 SC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를 살펴보게 되면요. 유플라이마에 대한 셀트리온의 작년 매출액은 1623억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KTB증권에서는 918억을 잡아놓은 것이죠. 신한금융에서는 2273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JP모간에서도 1930억이죠. 높은 수치를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가 실제적으로 얼만큼 매출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하나금융투자에서는 1237억을, 신한에서는 635억이고요. 키움에서는 전망을 하지 않았고요. JP모간 쪽에서는 1120억을 전망을 해놓은 상태죠. 그렇다면 유럽 시장에서 올해 유플라이머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긴 하지만요.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이요. 의약품들이요. 생각만큼 빨리빨리 이렇게 시장 침투를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첫 번째, 환자 입장에서 기존에 쓰던 약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바로 바꾸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램시마 SC의 경우도 거의 2년에 걸쳐서 물밑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처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요. 가격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과거에는 퍼스트 무브, 제일 먼저 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그 덕을 셀트리온은 램시마에서 톡톡히 봤잖아요. 2016년만 해도 바이오시밀러 쪽이 거의 불모지였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램시마가 바이오시밀러로서는 세계 최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처음 들어간 최초 출시, 퍼스트 무브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강했지만, 이제 2020년이 넘어오면서부터는요,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최초 출시가 의미가 약해지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만한 속도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가 원래 유럽 시장에서 침투를 해나가면서 쌓아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기존 제품들이 꾸준한 실적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존 제품 역시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은 시장 점유율을 잘 유지를 하는 가운데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등 신제품들이 하나씩 가세를 하면서 그 실적의 빈틈을 메꿔줘야 되는 이러한 구도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1년 전체 전망이란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중요해지는 시점이고, 5월 17일이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4월 중순 이후부터는 각 정권사들이 보고서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다려 보면서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30일 날 나왔던 셀트리온의 공급 계약 공시는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은 이미 제가 특집 방송으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조용했습니다. 외국인들의 3억의 매도 우위가 있었고요. 연기금은 16억 매수 우위가 나왔는데요. 최근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단기적인 차익 거래 성격의 공매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공매도는 14,000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외국인들 2100주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이죠. 조금 지루하겠지만 조금 더 이러한 횡보세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헬스케어 외국인들이 29억의 매도 우위고 연기금은 7원 매수를 한 모습이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공매도 전일과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매일매일 차익 거래를 하는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은 모건 스탠리와 JP 모간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46,000주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입니다. 한편 제약은 소폭 약세였죠. 외국인들이 플러스 1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입니다. 공매도는 8,000주로 크게 늘어난 모습은 아니고요. 따라서 세 종목 모두 다 거래량이 아직 부진한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소강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습니다. 4월 중순 이후부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바이오 쪽의 매출, 실적을 봐야 되는 것이지, 물론 전체 매출의 숫자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단키트의 비중이 높아지고 바이오 쪽의 비중이 약해지게 된다면요, 주가에는 별 긍정적인 영향이 없어요. 진단키트 부분도 일시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의 바이오 쪽의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요,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 비해서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의 램시마 SC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 전체 매출 숫자는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바이오 쪽의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치게 기대를 하지도 말고, 그렇다 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이유도 없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